대중문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 문화코드 94.5.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여름인가 봅니다. 예, 덥습니다. 네, 덥기도 하고 끈끈하고 그런데 노출이 화두이면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요즘 걸그룹들이 전부 노출 경쟁에 뛰어들었거든요. 네. 여름하고 노출 경쟁 이게 다 어울리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계절보단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거든요. 네. 잘 아시는 그룹들이지만 시스타라든지 AOA, 소녀시대, 걸스데이, 에이핑크 전부 다 지금 노출 경쟁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스타는 아시겠지만 이 굉장히 몸짱으로 되게 알려져 있는 걸그룹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핫바디 열풍, 요즘 그런 게 굉장히 열풍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주역으로 이렇게 뜨고 있는 그룹이고요. 소녀시대는 이번에 비키니 컨셉 노출을 하고 있고요. 네. 걸스데이는 쇼케이스에서 보여준 노출이 좀 과해서 좀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지금 스텔라라는 그룹이 노출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너무 선정적이다. 선정적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도 그 재킷 이미지 이게 보고서 사실은 좀 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예, 티저 영상만 봐도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게 만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저는 몰랐는데 지금 정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찾아보시려고요. 네, 저는 정 선생님이 이걸 밝게 전해주실 줄 알았는데 무거운 목소리로 전해주셔서 이게 지금 그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어두운 네. 얘기가 되고 있군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네. 과유불급 너무 과잉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 주최 측이 이례적인 어떤 금기가 나왔었어요. 예, 노출 맞아요. 드레스를 삼가해달라. 네, 그렇죠. 네, 이런 주의사항을 전했다고 하던데 네. 레드카펫 노출의 역사 사실은 아직 계속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네. 레드카펫이라면은 사실 누가 나오나 이번에 영화제에 누가 참가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게 더 많은데 그렇죠. 그거보다 더 이 노출이 너무 과감해지면서 네. 그게만 이제 자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주최 측에서 아예 그걸 상가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16일 날 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열렸거든요. 네. 근데 거기 레드카펫에서도 여전히 노출 경쟁이 벌어졌는데요. 네. 의상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의상들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아주 희한한 의상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힙라인까지 이렇게 찢어진 데다가 옆에가 터져 있고 또 옷은 위에는 보면은 이게 옷인지 속옷인지 잘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옷들이 많이 나오고요. 네. 시스루 드레스는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방적인 정 선생님도 굉장히 눈살 찌푸리시면서 아주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저는 이게 못 보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 한번 찾아보고 나서 네.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자, 결국은 이 사진들을 보면요. 과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이게 좀 화제이거나 네. 하나의 파격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본인들에게도 이게 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직도 그렇죠. 노출이 있는 드레스가 자신의 지명도를 올리는 수단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으로 생각하는 네, 걸까요? 네. 이 안타깝지만 실제로 노출 드레스가 전혀 지명도가 없는 여배우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얘기하면 이 강한나 씨 드레스에 대한 얘기가 아직도 나오거든요. 네. 그게 너무 셌거든요, 그때. 저는 모릅니다. 네. 그렇죠. 안 보셨나요? 네네, 안 봤습니다. 거짓말 하시네. 네. 근데 강한나 씨가 그 드라마 미스 코리아라든가 네. 순수의 시대에 나왔다.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를 겁니다. 이게 바로 함정이거든요. 네. 그냥 주목을 받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배우 이미지랑 연결이 잘 안 되면 사실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네. 역시 배우는 연기로 자기 이미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네. 근데 노출하면 이 여름에 결국 걸그룹들을 빼놓을 수가 걸그룹이죠. 없어요. 네. 우리나라 걸그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걸그룹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할 정도. 걸 그러면 왠지 좀 어린 소녀들인데 그렇죠. 노출 의상이나 뮤직비디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수위도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걸그룹들은 좀 풋풋한 면들이 되게 많이 어필하고 그랬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선정적일 정도로 노출 컨셉으로 많이 가는 이런 경향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노출은 보면 뭐 수위를 너무 넘어서 가지고 이 건강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선정적인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은 되게 많고요. 네. 최근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 뭐 19금이라고 붙여서 나오긴 하지만 뭐 배드씬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사실 더 큰 거는 뭐냐면 무대에서 보여주는 춤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춤동작은 보기에 좀 민망할 정도의 과감한 동작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걸그룹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방송도 여기에 조금 규제를 하려고 많이 애씁니다. 근데 이걸 또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노출들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고 그렇군요. 자, 이게 굳이 뭐 여름만의 현상이 아니라 걸그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네. 결국 이 섹시 컨셉이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돼 있고요. 그렇죠. 또 섹시하면 결국 노출이다. 이런 공식 아닌 네네. 공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결국 최근에는 이 걸그룹 아이돌들이 노출 없이는 뜰 수 없다. 관계자들이 이런 이야기도 나눈다면서요. 실제로 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부터 사실은 걸그룹 자체가 이런 섹시 컨셉을 처음부터 보이고 싶어하는 걸그룹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하다 보니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게 지금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고 AOA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네네. 원래 밴드로 시작했었거든요. 아, 그때 원래 굉장히 밴드였군요. 참신했었는데, 네. 근데 실력도 굉장히 갖춘 어떤 그룹이죠. 근데 네. 주목을 못 받아서 걸그룹 컨셉으로 바꿔서 노출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그랬구나. 이런 주목을 바탕으로 해서 실력이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걸그룹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네. 물론 이런 정도의 인정투쟁 뭐 이해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가 않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출, 섹시 컨셉 뭐 반복하다가 음악적인 면들이 별로 주목을 못 받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영세 기획사들은 어떻게든지 주목을 받기 위해서 과감하게 노출을 한다. 네. 그게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대중들이 그걸 다 무리수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하신 과도한 노출 경쟁,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네. 이 경쟁적으로 섹시 컨셉을 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일부 언론과 시청자 아니냐? 이런 네. 또 이제 어찌 보면은 역비판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억울하실 것 같고요. 네. 언론은 문제가 확실히 큽니다. 그래서 영화제 레드카펫 가면은 전부 다 그 사진 찍느라고 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언론에서 어떻게 하면 좀 노출된 것들을 많이 올리느나 이런 것들을 갖고 뭐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걸그룹 노출 경쟁 뭐 비판하는 것처럼 많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홍보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얘기했더니 그 찾아봐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홍보를 한다는 거죠. 아, 찾아보게 되죠. 또 예. 듣고 나면. 이런 걸 가지고 또 클릭 장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굉장히 노출 경쟁이 쓰임새가 많다는 거죠. 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의 시선을 뺏기는 어찌 보면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노출 경쟁의 어떤 공해로 본다면. 아,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과하면 네. 이게 공해죠, 공해. 네, 맞아요. 네, 이게 매년 여름만 되면 노출 전쟁이라고 불리는 반복되는 문제인데 네. 이게 분명히 해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는데 해마다 또 찾아와요. 그렇죠. 결국은 이 적정 수준 지켜야 하는데 이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노출,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노출 어떻게 정해야 된다고 보세요? 굉장히 애매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건 굉장히 선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건 네. 굉장히 건강한 섹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후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네. 선을 정확히 어디다 긁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제가 보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성상품화, 여성들이 성상품화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네. 이런 거를 무대를 보면 대충 우리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출은 보면 굉장히 당당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어떤 것들은 보면 굉장히 그 선정적인 느낌만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정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아까 뭐 강한 날씨 등 제가 모르는 척해서 죄송해요. 저만 살려고 그랬는데 다 봤습니다. 다 보셨겠죠. 네.
지금까지 정덕현 문화평론가였습니다.